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효핵전화라는 게 있는데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전자 또는 또 다른 전자를 가림으로 핵전자와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핵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게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다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하나인 원소는 하나밖에 없죠. 수소. 수소는 전하도 핵전하도 플러스 1, 유효핵전하도 플러스 1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가려막는 효과가 있는, 즉 나중에 나오는 가려막기 효과에서 이 유효핵전하에 작용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다전자 원소이기 때문에 실제 작용하는 핵전하와 유효핵전하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탄소가 6번인데 탄소 6번의 핵전하는 플러스 6이죠. 하지만 유효핵전하는 플러스 6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유효핵전하는 핵전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항상 이 유효핵전하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가려막기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요. 안쪽과 같은 쪽의 껍질의 전자가 원자핵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즉, 여기서 핵전하를 나타낼 때 보통 원자과 전자의 위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유핵전하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같은 그 껍질에 있는 경우 반발력에 의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방해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같은 주기일 경우에 유효핵전화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기일 경우,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전자가 증가하면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작아져야 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자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있는 것보다 그 전자 서로의 반발력보다 핵전화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6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6. 그러니까 이 전자의 반발력보다 이 핵전하의 증가, 즉 양성자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핵전자의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유핵전하가 더 커집니다. 같은 쪽도 같은 이유 때문에 더 커지게 됩니다. 유효핵전하가 커진다는 건 곧 인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의 인력이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입니다. 서로 잠기는 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얘기했듯이 같은 주기수로 커지고 같은 주기수로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전자 껍질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1주기에서 2주기, 2주기에서 3주기 이렇게 갈 때 전자 껍질 수가 바뀝니다. 즉, 원래 여기 있다가 다음 원자 번호가 커질 때는 이렇게 더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더 거리가 멀어지죠. 즉,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 이렇게 1, 2, 3, 4, 5, 6, 7,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원자 반지름인데요. 즉,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2로 나눈 겁니다. 서로의 원자핵 사이, 이 두 원자의 원자핵 사이 거리를 2로 나누면 반지름 R이 나오겠죠. 중요한 건 또 주기성이겠죠. 주기성. 같은 주기에 있으면 유핵전하가 증가할 때마다 인력이 증가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인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안으로 당기는 힘이 더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작아지겠죠? 반대로 같은
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즉 1주기에 1쪽, 2주기에 1쪽, 3주기에 1쪽 이런 식으로 더 커지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쪽 그 원소들인 비활성 기체들은 이렇게 이온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서로 붙을 수가. 그래서 비활성 기체들은 이 방법으로 원자 반지름을 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온 반지름인데 그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됐을 때의 반지름이에요. 즉 Na 나트륨의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 Na 플러스 이온의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이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은 전자를 잃게 된 것이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게 된 현상이죠. 우선 양이온부터 보자면 대개 금속이 양이온이 많이 되는데 전자를 하나 잃은 거죠. 즉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번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 8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잃었어요. 즉 얘는 껍질 수가 3개에서 2개로 갔죠.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요. 반대로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플로린 같은 경우는 9번 2개, 7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전자를 하나 이렇게 1, 2, 3, 4, 5, 6, 7 전자 하나를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러면 껍질수의 변화는 없잖아요. 껍질수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핵 전하는 같은데 즉 양성자수 이온이 된다고 양성자수가 변하지 않죠. 영장자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반발력이 커지겠죠. 반발력이 커지면 이 서로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반발력은. 그래서 이게 좀 커져요. 반지름이. 그러면 음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등전자 이온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즉 말 그대로 전자가 같은 이온들이에요. 이거의 반지름의 크기인데 이거는 유액전하, 즉 양성자수에 따라 결정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예시가 있는데 위에 거는 전자가 10개인 거예요. 자, 이 이온들의 전자수는 다 10개죠. 그런데 전자는 10개로 같은데 여기 보다시피 얘는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이죠. 즉 여기서 유액전하는 어디가 가장 크죠? 이 순으로 유액전하가 가장 크죠. 그럼 유액전하가 크다는 건 아까 인력이 크다라는 걸 의미했고 그럼 인력이 크다라는 건 반지름이 작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되겠죠. 이렇게 세트로 외워두면 좋아요. 밑에 한 세트가 더 있는데 얘는 전자가 18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자 반지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죠. 요요액전하, 그리고 전자 껍질, 그리고 전자수. 여기서 유효액전하는 그 인력 때문이었고 전자 껍질 수는 늘어날수록 커진다. 전자수가 많아지면 반발력이 생겨서 R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의 원자로부터 전자 한 개를, 그러니까 이 1몰의 원자로부터 1몰의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기체.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 최소 이온화 에너지를 해서 이렇게 이온화를 시키는 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곧 떼기 어렵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건 떼기 쉽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주기성. 같은 주기일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여기선 대체로예요. 즉 모든 그 원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분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면 수, 헬리, 배, 붕, 탄, 질, 산, 풀 이렇게 순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기 보다시피 붕수랑 베릴륨, 산소와 질소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특수한 경우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요.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 이건 2주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3주기에서 나타나는 주기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외워야 될 게 이게 3족이 아니죠. 13족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그럼 대체로 왜 이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분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냐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진다는 건 즉 원자핵의 유효핵 전하와 관련이 있죠. 인력이 커지면 서로 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떼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또 유효핵 전하가 커질수록 그러면 같은 족도 봐야겠죠. 같은 족에선 반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족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족이 전자 껍질 수가 왜 영향을 주느냐면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2개 있는 것보다 3개 있을 때 거리가 더 멀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거리가 더 멀수록 유효액 전하가 그렇죠.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고 이건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력이 낮아지게 되죠. 인력이 낮아지면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떼기 쉬워지겠죠. 떼기 쉬워진다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씩 차례로 떼는 겁니다.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읽어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원자과 전자 중에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의 에너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 보이시죠? 이온화 에너지가 차수가 커질수록 전자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개를 뗐고 그럼 여기서는 총 여기까지 2개를 뗀 거고 여기까지 3개를 뗀 거죠. 그러니까 전자수가 줄어들게 되면 반발력이 줄어들게 되죠. 아까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반발력 가려막기 효과가 낮아지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유효액 전하가 증가한다는 건 곧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인력이 커지고 이온화 에너지가 상승한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차수가 이렇게 커질수록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바로 원자과 전자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 그러니까 여기서의 끝이 원자과 전자가 예를 들어 하나였다. 얘를 다 떼면 다음 껍질에서의 원자과 전자를 하나를 떼어낼 거예요. 이때 이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껍질수가 내려올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돼요.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 차이라고 하죠. 이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가 급격히 나는 구간을 찾으면 원자과 전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있죠? 이 사이 중에 가장
차이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 수가 1개. 1쪽의 원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려 6,00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 즉 원자과 전자 수가 2개이구나. 그러면 2족 원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알루미늄에서는 여기서 한 8,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 수가 3개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3족 원소이다. 이렇게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1은 아까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제2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